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많이 촉박해가지고 사실 한 2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을 텐데 1시간 정도 하면은 적어요. 일단 제가 지금 4시 24분 5시 반까지는 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질문 서면으로 하고 사인할 일이 있으면 사인도 하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가 깜짝 놀랄 일인데 여기 여러분들 포스터 보시면은 보라색 옷을 입고 그 옷을 지금 제가 입고 왔어요. 맞춰서 입고 온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학생분이 사주신 옷인데 모노돼 있어가지고 한번 입고 나가면 세탁해야 되니까 거의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사용으로 입고 있는데 그때도 뭔가 일이 있어서 입고 나갔는데 오늘 또 이걸 입고 와가지고 이럴 줄은 참 몰랐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특별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첫사랑이라는 시 들어보셨죠? 아주 사연이 구구절절하죠. 근데 그게 제 얘기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그걸 여기서 정말 낭독하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따가지고 그 시에 실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머리 부분은 다 쳐내고 그냥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시집 내면서 일종의 부활시키는 건데 어떻다? 그거 제 얘기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예, 그 정도라고. 그 다음에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라에 아주 큰 경사가 있어가지고 참 어쩌면은 당군 일에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깊은 소식이고 또 그 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자격도 있는 분이 해서 너무 깊은 일이 있었죠. 이따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어쨌든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졸업식 그 노래 중에서 우리들도 빛나는 졸업식장이며 다시는 이렇게 우리들도 언니들을 따르렵니다. 그런 노래를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그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꺼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제 얘기가 남아서 여러분들 사랑을 사는데 뭐라 그럴까 하는 표지판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는 제 자신도 무척 좋아하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계는 이 얘기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을 하죠.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는 이 얘기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자체가 이 얘기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좀 달리 얘기하면은 이 세계를 이렇게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얘기들 어떤 특정한 이 얘기들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중대가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어떤 이 얘기를 알면은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우리를 안다 그럴까? 그 얘기가 우리를 간직한다 그럴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진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대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건 좀 더 가짜고 잘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을 날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처럼 어떤 이 얘기들은 우리 평생을 요약하는 문구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을 예비하고 조명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뼈아프게 들었다고 할까? 그 얘기 무게에 중량감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더 테레사 들 가운데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마더 테레사가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이 했던 얘기도 거의 다 여기로 수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얘기들은 항상 핏줄이 같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더 테레사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하루는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기자가 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수녀님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청원을 부탁을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 딱 하나님한테 부탁, 청원 그런 거 안 드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뭘 하십니까? 듣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전부 다 뭔가 부탁을 하고 때를 쓰고 그거 하죠. 근데 마더 테레사의 이거는 듣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때 듣는 거는 거의 시에 가깝다고 할까? 시도 듣는 거거든요. 시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 그리고 거기 영어에 리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철자로 겉으로 오면 사일런트 되거든요. 듣는 것은 자기가 일단 입을 닫아야 돼요. 부탁을 안 해야 돼요. 듣습니다. 요 말 자체가 시의 전부였어요. 그렇죠. 시는 자기가 뭐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상이 나한테서 들려주는 얘기를 듣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마더 테레사에게 듣습니다. 상당한 내용이.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여기 아까 시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그 10분이겠어요. 인생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동성이라고 할까 수용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자기라는 게 에고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나, 내가 뭐 쓰고 뭐 내가 노벨상 그쪽 다 에고가 하는. 근데 듣는 거구나. 신은 듣는 거구나. 이거 계속해서 새겨도 마치 무슨 예로 치면 뼈다구 비슷하게 계속해서 씹어도 이게 맛이 변치다. 좋은 말들은 아무리 씹어도 맛이, 그러니까 한번 씹어서 날아가는 것들은 별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 이 얘기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든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마더 테레사한테 물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수녀님한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천지개벽식으로 모든 게 다 디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더 테레사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듣습니다. 짱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그 얘기를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죠. 다 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어쩌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만든 하나님. 끝까지 뭔가 의도라든지 자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 거. 마더 테레사가 어쩌면은 바로 이런 말 때문에 한때 교황청에서 파문당할 뻔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대. 그야말로 지독한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어둠 자체가 하나님이지 그 어둠을 넘어서 뭔가가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그 단추를 끼우는 건 참 힘든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게 하나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그 말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 묻지 말라. 근데, 시간은 그 반대로 안 묻는 거, 안 말하는 거 안 물어보고. 그죠? 이제 거기 또 붙여서 하나 얘기를 더 하자면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듣는 사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된다. 그 말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는 그 말은 전부 다 잘난 척하는 말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게 없어야 되는데, 그 들을 때도 듣는 듯 하면서 전부 다 말해버리니까. 그 성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여자가 혼자 성당에 가가지고 막 부저리 뭐 얘기하고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하고,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딱 불러 세워가지고 나니, 야야, 넌 내 말도 좀 듣고 가야지. 우리 전부 다 말 듣는 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하는 거 아니죠. 꼭 안에 들어있는 거 바깥에 내놓아서 그걸 뭐 하겠어요. 내 몸 안에 있는 똥을 밖에 내놓은 똥이지, 그거는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신은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상 위주로. 그 겹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카프카의 얘기도 이게 전부 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죠. 카프카의 얘기, 당신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 편을 들어. 이건 불가능해요. 하다못해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네 옆자리에 그 애나 와이프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자기 쪽으로 핸들을 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 내 의지로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말씀들이 참 일맥상통하고, 그 좋은 얘기들은 공통된 뿌리와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알고 있을 때 이 십자가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우리를 품어준다. 일평생 아마 그 얘기들이 우리를 품어주는 거 아닐까. 마치 십자가처럼 우리를 전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죽으면은 이 얘기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얘기들은 남는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 얘기는 살아남고 당신이 죽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당신은 살아남고 그 얘기 죽는 게 좋으냐. 전부 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더 데레사 얘기는 그 자체로 시죠. 시는 불가능한 것이고, 내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는 완전히 그 뒤집힌 자리에 있는 게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냥 미사여구고 그야말로 힐링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전에 이 얘기를 요새 AI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AI한테 제가 했던 말 두 말을 갖다 물어봤어요. 하나는 제가 신은 다친 새끼발가락이다. 그런데 AI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뜻을 모르고 말하지만 AI는 정확하게 부르네. 나중에 한번 AI 법 쳐보세요. 배우는 정말. 두 번째는
시라는 칼은 손잡이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막상 하고 보니까 제 뜻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시라는 칼을 잡고 나무를 찌를 때는 손잡이에 해당하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나도 다치고 내가 다치지 않고 나무를 찌르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AI는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시라는 칼이 가장 부드럽고 연한 부분조차도 칼이다. 그럼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문맥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좋은 게 없어야 돼. 우리 전부 다 나 좋은 대로 하잖아요. 나한테 좋은 게 없어요. 나를 버리고 나야 눈에 씌워진 껍데기를 벗겨내야 보이는 거. 그게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내가 쓴다기보다도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할 때 쓰여지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게 시라는 생각이 더 맞아요. 내가 쓴 거 아니고 시는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AI에 대고 또 물어봤어요. 제가 제 책에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시를 쓸 때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우리다. 조금 느낌 오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게 우리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말할 때는 에고로 쓰는 거죠. 우리 평사에 내가. 그러니까 같은 문맥인데 시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쓰여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가깝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단순한 게 이렇습니다. 엄마는 애를 낳을 수는 있어도 절대 못 만다. 엄마가 오늘 숟가락 2개 만들자. 그거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제작품이 아니라 엄마라는 매개를 통해서 만들어질 뿐입니다. 대개 모든 창조는 그런 거죠. 내가 하는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를 쓸 때는 우리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는 것이 우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막연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간파를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워낙 그렇죠. 워낙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나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게 아니죠. 사물을 보는 게 우리죠. 사물이 보여지는 그 장소가 우리인 거지. 그렇죠? 컵이 있으면 이 컵을 내가 보는 게 아니죠. 컵이 나한테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의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전문 용어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아상이 나는 아상이. 그런데 나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알아야 돼요. 두 개이나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뭘로 사느냐 하면 전부 다 아산에 나와서 살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 초운전 때 제가 부모 로타리에서 한참 가고 나오고 보니까 로타리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 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내가 지나왔는지 캄캄하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참 적어요. 이게 정원을 전공하는 그쪽을 하는 또 얘기를 해요. 정원 설계를 할 때는 멀게는 25m, 가깝게는 45cm. 그러니까 25m 넘으면 벌써 자아, 에고가 구분할 수 있는 범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45cm 정도 되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45cm보다 적은 게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25m보다 큰 것은 무한한 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활동하는 그 자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마치 이게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아니죠. 그래서 막상 죽을 때 되면 이 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AI에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확정하자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한테 주입니다. 그 다음에 더 공급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왜? 우리가 죽는다면 죽음에서 폭망이지, 폭망. 근데 죽는 것이 우리라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죽음 하나의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스는 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는 게 우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는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대부분 전부 다 뭔가를 쓰려고 해요. 뭐 5.18도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강조 얘기도 해야 되고 뭐냐 4.3도 이 얘기 해야 되고 그 전부 다 어떻든 좋든 나쁘든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문학이 역사적인 체험이나 현실의 기록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5.18과 무슨 4.3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한다 그러면 내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선악 구도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시 쓰는 시 쓰는 행위 자체가 사실 시 이게 이 안에 무궁무진한 그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쓴다는 거. 이래 얘기하면 그렇죠. 텍스트란 말도 그래요. 영어로 지금 텍스트하고 워크하고 구분을 하거든요. 워크는 어떤 작가의 생산품이에요. 근데 텍스트라는 것은 작가를 일단 가로를 놓고 그것 자체로 작품을 보는 거죠. 어떻든 시라는 걸 쓰는 행위, 이게 참 온갖 그 철학적인 질문과 의미를 이 안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시를 쓸 때 시가 이런 거다 하는 것들을 한 58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써봤는데 지금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한테 제일 오래 남는 게 저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있으면은 우리 집에 소가 있잖아요. 소를 몰고 밭에 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야 되죠. 그럼 소를 끌어내서 마당에 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끌고 밭으로 가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마당에서는 소를 앞세우고 밭으로 가는 거죠. 절대로 내가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끈다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호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주역이 아니라는 거죠. 또 뭐라 그럴까? 총매가 된다 그럴까? 요즘 무슨 방아쇠? 무슨 건? 무슨 건이라고? 잘 안 되겠어. 이거 아시죠? 그건 내가 해줘야 돼. 근데 실제로 총알 나가는 거는 지가 나가는 거지 내가 같이 나가는 건 아니지. 근데 우리는 글 쓰거나 하는 거 지가 같이 나가는 거지. 아니, 총알이 나가게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을 주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거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건 넣어서 뭐라 그럴까? 목자로 뭐든 담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소가 마당에서 밭에 가기까지는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가면서 소가 콩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잡히고 저 같은 건 이렇게 잡히고. 물론 여기는 목적지이 있죠. 그건 좀 다른데요. 그러나 일단 소를 앞서야 돼.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소를 앞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우리가. 근데 요 행위 자체가 보세요. 심한 그렇겠어요? 딴 것도 다 그래요. 다 그런 게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식 키우는 거, 그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하는 거 좋은 부모 아니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의도대로 뭘 만들려고 하니까 대상도 나도 다 같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든다면은 늘 제 머릿속에 로망이 있는데 그 방패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태극도 있고 정말 아름답죠. 옛날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연을 날리려면 연이 지가 안 떠오르죠. 떠오르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예를 들면 바람이 있으면 바람과 반대만 띄워줘요. 짧게 잡고. 그러다가 연이 바람을 타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연하고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연실을 풀어주고 내 안에 그토록 많은 연실이 있는 거죠. 글 쓰는 사람한테는 그 연실에 해당하는 게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 히로에라고 미국의 온갖 사람들이 그 연실입니다. 그게
실화는 역을 따라서 풀려나가요. 연의 옛날 얘기 생각하시면 훨씬 아름답게 쉽게. 근데 옛날 얘기에서 저는 제일 아름다운 경우는 연이 있으면 지상에 내려오는 실이 있죠. 실이 일직선으로 아니죠. 실이 실무결에 실이 어떻게 쭉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 곡선이 참 아름다운 거였어요. 오직 시에서만 나타나는 인생의 그 비감이랄까 그런 곡선이죠. 근데 요새는 저는 시를 안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시를 생각하면은 시 자체보다는 시 쓰는 과정이 더 그러니까 시를 안 쓰는지도 몰라요. 시 쓰는 과정이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카프카 친구가 막스 브로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너의 작품을 베를린의 유명한 여배우가 낭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허락해 주겠냐? 이거 말하자면 카네기홀에서 네 작품 하는데 너 허락이 아니라 우리 돈 따고 싸들고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럴 텐데 너 왜냐하면 결과로서의 작품은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나한테 중요한 것은 그 쓰는 과정. 카프카는 글을 쓸 때 저녁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에 가면 마치면 딱 쓰는 끝납니다. 그 전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지. 난 실제 작품. 난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오늘 오다기를 봤더니 하이만이라는 물리학자 있죠. 하이만이 노벨상 수상자가 됐을 때 여기는 안 받으려고 그랬대. 왜? 나한테는 오직 물리와 자연을 연구하는 게 천천데 거기에 대해서 공상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정말 독한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정말 헬만이라는 그 수학자도 필즈 상인이 무슨 프리스텐 대학 교수 무슨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왔을 때 노하고 나서 자기 엄마하고 저기 시베리아 가가지고 버스가고 종직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일로 돌아오게 되면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의미로 사적인 에고가 개입되지 않은 그래서 예술 창작이 다른 모든 일에 몸이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새 제가 생각할 그런 거예요. 싫어하는 게 내가 하는 일 드럼통 굴리는 거 보셨어요? 드럼통 쫙 밀어 올리면 그 다음에 턱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떨어지죠. 드럼통을 턱까지 올리는 거는 내가 해야 해. 근데 넘어가는 거는 혹은 권해보셨죠? 하여튼 일수가 정지하는 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전환 동작이 되는데 잠깐 정지하고 나서는 그냥 떨어지죠. 권해도 바이킹 타는 것도 그렇죠. 올라갔다는 권해 할 때 보세요.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지가 떨어지지 권해 밀 때 밀면서 같이 따라 나가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이 빠져버리죠. 왜냐하면 지가 살아나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 또 바다에서 서핑하는 거 보셨죠? 쫙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일밖에.
그게 떨어지면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여기 저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를 여기까지 놓으면 이제 뭐 마이크가 위치에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이크를 밀어서 그 중심이 벽으로 오게 되면 마이크 떨어지는 거는 내가 떨어지지 않은 거 알죠? 그 이미지는 마이크를 여기까지 떨어지기 직전까지 미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건 마이크가 떨어져. 그 순간이 뭐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의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열쇠 같은 거 위에 던지고 그 봤잖아요. 위에 던지고 받고 재미있죠. 근데 큰 재미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한 2, 3m 앞으로 던지고 뛰어가서 그 다음에 받은 자리에서 다시 2, 3m 던지고 그러니까 글쓰기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 해결이 가요. 근데 그 문제는 자기가 낸 문제야. 자기가 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내가 따라가. 저는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시 쓰는 거는 마술사가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데 마지막에 그 밧줄을 풀고 나가는 전부 다 모든 대상들이나 문제들은 해답을 감추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작가가 일부 풀 필요는 없죠. 풀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그 열쇠 비유로 하자면은 지금 서서 던졌다 받는 거는 3분이고 쉬는 앞으로 던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대단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무슨 막 창조적인 천재가 있어서 막 오묘한 사상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제가 이제 이 얘기들이 이제 모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우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우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시를 쓸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애를 만들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는 절대 시를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일종의 성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자, 북두칠성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안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게 뭐냐면, 가가. 근데 사실은, 이제 프로스트 같은 사람은 그게 이미 우리도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미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여기 시쓰는 거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렴풋하게,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래요? 글쓰기의 최대 수혜자, 글쓰기를 통해서 제일 2등 많이 공연 나오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그렇구나. 자기 자신이 뭔가 있어야 남한테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수혜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도 자기 자신. 내가 난 상당히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개새끼네. 최대 피해자. 웨디푸스니 어떤 의미에서 웨디푸스는 글 쓰기 전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전에는 우리는 이제 에고의 가림막 속에서 나라는 걸 생각하고. 근데 쓰고 나니까, 때로는, 그렇나, 이러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괴롭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으로 통하지 않았으면 에고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살면 전부 다 에고가 이렇게 만드는 세상. 그게 분별의 세상. 그게 세속이에요. 자, 이제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정이 이런 거.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절대 아까 거뭇하다는 얘기했는데 인간한테 거뭇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얻어지는 거는 하나의 일종의 절벽이 이거 어쩔 수가 없겠구나. 이걸 이제 다른 말을 하면 일종의 불가능이라고. 그게 좋은 거는 항상 나도 상당히 괜찮은 놈이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독자가 탁 놓아두는 거죠. 그게 이제 불가능이라고 일종의 원산철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빼박혔는데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서게 하는 혹은 끝이 그렇게 끝나면 제대로 끝나는 그런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오다가 그 서울에서 버스 안에서 그 얘기를 하대요. 아실 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이네. 그거 아시죠? 자꾸 힐링한다고 하는데 힐링하는 게 아니라 더 빠디버서 그 다음에 눈알이 돌아갈 정도로 그 앞에 서게끔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약한 사람 잘 못해요. 강한 사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오면서 그 불가능 이런 거 할 때 김소월 생각이 나왔는데 김소월이 어떤 지점? 두 지점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는 산유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말하자면 언타치able. 속수무책. 속죄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집념목 앞에 탁 세고 또 하나는 김소월의 초원 같은 시죠. 그리고 완전히 막간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소월이 아주 젊을 때 죽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예상적이고 하지만은 그렇게 잘 쓰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지점까지 나갈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인생에 대한 사랑이고, 그러니까 자꾸 막 힐링하려고 그러고, 아니 힐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잠들려고 하면 때려. 농담을 하자면 벌써 그런 독자를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똥찜하는 거예요, 일종. 그래서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무엇 때문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최옥식으로 얘기하는 글쓰기라는 것은 바쁜 그 전력에 독자를 써놓고 자기 빠졌거든요. 최옥 작품들이 되게 다 그렇죠. 저는 어떤 그 지점을 신문기사 중에서 제가 읽은 것 중에 참, 이건 인간의 손을 댈 수 없는 지점이구나 하는 얘기 두 개 얘기 들었어요. 하나는 돼지꽃 얘기인데, 지금 영국의 교수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돼지꽃 아십니까? 이게 사막이나 이런 데 있으면 번식이 잘 안 된대. 번식을 뭐 가지고 하면 파리가 와서 수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파리가 하도 오지 않으니까 이 돼지꽃이 자기 꽃잎 안에 가짜 암컷 파리에 그림을 그려요. 수컷 파리가 들어오게. 근데 그 가짜 암컷 파리 그 모양을 만드는데 세 개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무슨 그 큰 일이 있으면 기업에서도 태스크 포스만큼 그리고 TFT 만들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세 개의 유전자가 가상합니다. 한 가지는 그 파리 색깔이 청록색이거든요. 그 청록색을 위해서는 철분을 나르는 유전자가 참가. 그 다음에 이것을 도톰하게 입체감을 이렇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돼지꽃 안에 있는 그 뿌리털 생장 유전자 크기가. 근데 마지막에 아주 재밌어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 잎사귀 안에 그 암컷 파리를 그려내는 그 위치를 어느 놈이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그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그거라. 개화 시기. 그러니까 재미있죠. 위치는 공간적인데 개화 시기는 시간적이다. 그거거든. 비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삶의 이 바닥은 이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걸 보면은 어느 쪽으로 비유적으로 나라는 존재,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근래에 재미있게 읽은 건데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모공이 있잖아요. 아시죠? 이 모공에 뭐가 살고 있냐면 모낭충이라는 게 다세요. 아시죠? 그 모낭충 이런 놈들은 뭐 눈썹에도 딱 모낭이 없어요. 근데 이 모낭충이라는 놈이 한 구멍에 한두 마리만 있으면은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없는데 이 막 갑자기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면 피부병이 돼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문항중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이 모낭충들이 기어나요. 근데 이 모낭충들이 밤에 활동할 수 있는 건 뭐 멜라닌 뭐 그런 뭐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게 멜라닌이 검다는 소리죠. 그런데 얘들은 그걸 못 만든대 스스로. 그래서 누구 거를 빌어 쓰냐면 사람 거를 빌어 쓴다. 사람 거를 빌어서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얼굴 위에서 그때 끼리끼리 만나서 섹스를 한다. 정말 한심하죠. 우리 자고 있을 때 모낭충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그 거대한 운동장 거기서 짝짓기를 한다니. 저는 그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게 우리 삶의 신비, 우리 자신의 신비,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추악함의 신비, 이런 거를 이제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 얘기의 이제 세 번째 편을 했죠.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행동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진실 혹은 결과, 그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학이 뭘 하는 건가 할 때 제가 세 가지로 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주 매끄럽고 표면적이고 이 정상적인 이 삶 자체가 일종의 스캔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열하고 비루하고 한 것들 외에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없다. 그게 그렇지만 거룩하게 하는. 처음에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선의 행위죠. 거룩하게 하는. 그거를 아까 그 비유를 하지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맥. 뒤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맥인 줄 알았는데 살았고 안 될 거 없죠. 어떻든 뒤집힘이 일어나요.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이 같아서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A인 줄 알았는데 B더라. 그게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손댈 수 있어요. 비유를 할 때 우리 등에 이렇게 끌으려고 그러면 일로 해도 안 되고 일로 해도 안 되고 그 사각지대가 있죠. 문학의 궁극적인 자리는 그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그게 그러면 지금 그 앞에서 했던 그 제 말씀들하고 지금 얘기를 엮어서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은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